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 번호는 민지였다. 대학 시절, 지은은 민지를 증오했다. 같은 과에서 가장 똑똑하고 인기 많던 민지는 지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장학금, 친구들, 심지어 교수들의 관심까지. 지은은 민지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었다. 민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아냥, 그녀의 성공이 지은의 실패를 강조하는 듯했다. 졸업 후, 지은은 민지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5년 만에 재회한 그날, 지은의 어머니가 쓰러졌고 민지가 그 병원의 의사였다. 지은은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 늦었니? 민지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어, 민지?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여전했다. 아름답고 차분하고 지은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미소.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왜 하필 민지일까? 어머니의 심장병 진단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수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막대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잘린 지 한 달째였다. 가족의 유일한 가장으로서 그녀는 절박했다. 민지는 지은을 복도로 불렀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빨리 수술해야 해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왜 나한테 말해? 그냥 하라고 해. 민지의 눈에 동정이 스쳤다. 지은 씨, 예전처럼 나를 미워하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대학 때 민지가 그룹 프로젝트에서 지은의 아이디어를 훔쳐 최고 점수를 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 후 지은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일은 미안해. 하지만 지금 어머니를 위해 협력하자. 지은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안색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민지일까? 그녀는 민지를 검색했다. 민지는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되어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린 듯했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에서 일했지만 상사의 괴롭힘으로 그만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만 남았다.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28살, 여전히 싱글, 안정된 직장도 없었다. 민지와의 재회가 그녀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수술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걸 신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지은은 의심했다. 왜 도와? 동정심,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옛 동창으로서 지은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녀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은은 민지와 자주 마주쳤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공통분모였다. 어느 저녁, 지은이 병원 카페에서 기다리다 민지를 만났다. 커피 한잔 할래?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이다 앉았다. 대화가 시작됐다. 민지는 대학 때의 일을 털어놨다. 나도 힘들었어. 부모님이 의대 가라고 강요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웠어. 지은은 놀랐다. 민지가 완벽해 보였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은이 말하려다 멈췄다. 민지는 미안해. 정말로?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의 증오가 조금 흔들렸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지은은 민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마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언제든 연락해. 지은은 그 번호를 저장했다. 재회의 충격이 서서히 사랑의 씨앗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됐다. 지은의 동생이 물었다. 언니, 민지 선생님과 친해? 여자끼리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이상해. 지은은 웃어넘겼지만 불편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지은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은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민지의 눈빛, 목소리, 손길. 대학 때의 증오는 억눌린 감정이었을까?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퇴원한 후 민지가 집으로 초대받았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가 우리 지은이 짝이 되면 좋겠다.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민지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마. 민지의 답, 신경 쓰여. 나도. 비슷한 생각해. 지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충격이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어머니의 건강을 핑계로 만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공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새롭게 봤다. 민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 어머니는 전업주부. 항상 완벽해야 했어. 실수하면 안 됐어. 민지가 털어놨다.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의 가정도 비슷했다.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가 모든 짐을 짊어졌다. 나도 내가 부러웠어. 자유로워 보였으니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자유. 난 그냥 실패자일 뿐이야.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유대는 강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꿈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포옹하는 꿈, 키스하는 꿈, 깨어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건 안 돼. 정상적이지 않아. 어느 날 지은은 직장을 구했다. 작은 마케팅 회사였다. 동료들이 물었다. 남자친구 있어? 지은은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가 떠올랐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야. 지은의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민지와의 데이트 그들은 아직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가 잦아졌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민지가 손을 잡았다. 지은은 놀라서 빼려 했지만 민지가 속삭였다. 괜찮아. 여기서 아무도 모르잖아. 그 손길이 따뜻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들켰다. 민지랑 또 만났어? 여자끼리 왜 그렇게 자주 만나?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압력이 시작됐다. 지은의 동생, 수진이 말했다. 언니, 민지 언니랑 이상해. 소문날까 봐 걱정돼. 지은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수진은 언니 눈빛이 달라. 조심해.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안 돼.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어머니는 결혼을 재촉했다. 28살이야. 좋은 남자 만나야지. 지은은 괴로웠다. 민지에게 털어놨다. 우리. 이게 맞을까? 민지는 맞아. 나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확신해.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대학 때 지은을 좋아했지만 증오로 오해했다. 내가 나를 피하니까 나도 상처받았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첫 키스 부드럽고 감정적인가 그날 일어났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그들을 봤다. 배신이 시작됐다. 지은의 옛 친구 혜진이 연락 왔다. 지은아, 민지랑 사귀는 거야? 조심해. 민지, 예전에 나랑 비슷한 일 있었어. 혜진은 민지가 대학 때 다른 여학생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지은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민지에게 물었다. 과거에 여자 좋아한 적 있어? 민지는 고백했다. 한 번, 하지만 끝났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두려웠어. 내가 떠날까봐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민지를 아프게 했다. 나를 부정하는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아, 내가 걱정돼. 결혼해서 안정되면 좋겠어.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 두자. 민지는 왜? 가족 때문에. 지은은 응, 미안해.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후회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친구들이 물었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지은은 고립됐다. 밤마다 울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재회 후의 사랑이 이제 고통으로 변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답이 없었다. 민지가 다른 도시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의 부재가 지은을 괴롭혔다. 서울의 거리는 추웠고 그녀의 마음은 더 추웠다.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꾸짖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만 말했다. 집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그 남자친구는? 소개시켜. 지은의 거짓말이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대학 때의 증오가 이제 사랑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랑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민지는 없었다. 동료가 말했다. 부산으로 갔어요. 갑작스러웠죠. 지은은 절망했다. 왜 떠났을까? 자신의 탓이었다. 지은은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때 민지가 프로젝트에서 지은의 도움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지은은 민지를 미워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민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던 거였다. 부산 병원에서 민지를 찾았다. 왜 왔어?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은은 미안해. 가족 때문에. 민지는 가족? 그게 다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지은은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두려워.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알면 나를 버릴 거야. 지은도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그들의 사랑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돌아온 서울에서 관계는 은밀해졌다. 밤에만 만나고 주말에만 데이트. 하지만 사회의 눈이 따가웠다. 지은의 동생 수진이 의심했다. 언니, 민지 언니랑 다시 만나는 거야? 이상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수진이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들. 사랑해. 수진은 충격받았다. 언니, 이게 뭐야? 여자끼리. 지은은 오해야 라고 했지만 수진은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가족의 배신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알게 됐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안 돼. 결혼해야 해.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지랑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민지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알아. 민지는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는 경로했다. 너 같은 딸은 없어.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의 집으로 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함께 알게.
하지만 현실이 하워시했다. 민지는 직장에서 압력을 받았다. 의사로서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가 말했다. 지은도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이게 옳을까 고민했다. 민지는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손실이 컸다. 민지의 가족과의 단절, 지은의 어머니와의 갈등.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반항했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불행해질 거야. 지은은 불행한 건 숨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 아버지가 알면, 하지만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수진도 언니, 미안해. 이해하려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쪽은 달랐다. 아버지가 병원에 압력을 넣었다.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 왜요? 민지는 물었다. 내가 우리 가문을 망치고 있어.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에게 포기할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안 돼, 싸우자. 투쟁이 시작됐다. 지은과 민지는 커밍아웃을 결정했다.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다. 용감해. 하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정상적이지 않아.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민지도 병원에서 강제 휴가. 사회의 정형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시위를 생각했다. LGBTQ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한 멤버가 말했다.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가 컸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지은아, 내 탓이야. 수진이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아니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너를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민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지은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이 힘들어졌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밤늦게까지. 민지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력서에 문제가 붙었다. 동성애자래. 채용 담당자들이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생존의 문제였다. 지은은 후회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눈물 짓는 민지를 보며 지은은 아팠다.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와봐. 병실에서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가 지은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어. 민지는 울었다. 감사해요. 어머니의 수용이 터닝 포인트였다. 수진도 언니들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민지를 보호하겠다 명목으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지은과 민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용이 들었지만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버텼다. 재판 중 민지는 증언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판사는 개인적 선택이라고 판결했다. 민지가 승소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뉴스에 나왔다. 의사와 마케터의 동성 커플,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지은은 온라인에서 욕설을 받았다. 지옥가, 하지만 지지 메시지도 왔다. 용감해요. 그들은 강해졌다. 민지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했다. 지은은 LGBTQ 단체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손실의 아픔은 남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민지야, 미안해, 제외했다.
서서히 화해. 지은의 가족도 안정됐다. 어머니가 결혼식 해? 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 행복한 순간. 하지만 돌아와 현실을 직면했다. 아이 낳아, 사회의 압력. 결혼 후, 삶은 안정됐지만 도전이 계속됐다. 지은과 민지는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법이 막혔다. 동성 커플은 안 돼, 사회의 정형이 여전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캠페인을 벌였다. 미디어 인터뷰. 우리도 가족이 될 권리가 있어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자연에 어긋나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가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이 됐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이 남았다. 지은은 가끔 대학 때처럼 증오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지도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받아줘서 민지가 안아줬다. 그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민지는 병원장으로 승진했다. 지은은 책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그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들, 가족과의 갈등, 정신적 고통. 지은은 민지에게 같이 있었어? 물었다. 민지는 응, 너와 함께라면. 이 사랑은 옳았을까? 아니면 사회의 희생양이었을까?